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 대한 얘기 그런 걸 좀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제 회사라는 곳에서 우리가 딱 기대하는 게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가면은 어떤 삶이 펼쳐지고, 뭐 여기서 일하면 내가 프로페셔널하고, 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상사가 어떻고 회사 문화가 어떻고 복지는 어떠니까 뭐 이게 되게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IT 업계 개발회사 문화는 어떨까부터 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어떤 회사 가도 여러분들이 겪게 된 딜레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가지고 조금 발음이 부정확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보통 이제 제가 학생들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제 취업할 때 응용 2단계쯤에서 이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어느 회사 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로 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팀노바 말하는 거랑 되게 다르네 라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 보통은 이제 친구들이 취업을 하는 회사의 조건이 되게 괜찮잖아요. 조건이 되게 괜찮은 편인데, 뭐 연봉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냐, 연봉 높고, 그리고 회사 수평적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뭐 복지 좋고, 그렇지, 복지 좋고, 사람들 괜찮고, 요렇게 하면 베스트잖아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괜찮아서 전망이 좀 좋은 분야, 뭐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난이도 있는 일을 해서 잘 되는 거, 뭐 이런 부분에서 모든 걸 충족하는 회사를 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도 신입 때 느껴보지 못했던 거를 그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막 부르주아, 어떤 막 귀족 막 이런 느낌으로 시작부터 귀족처럼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만큼 돈을 투자를 했고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가능한 성과고, 저도 이렇게까지 팀노바 출신들이 이렇게 좋은 회사 갈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연봉 3,000 이상 정도만 보내자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와줘서 역시나 이게 어떤 되게 축복 같아요. 그런 면에선 물론 이제 엄청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좀 낮은 게, 결국은 회사는 대표, 그 사람의 마인드, 임원진보단 보통 대표죠. 대표가 가장 발언권이 높으니까 대표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개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제 명언은 아닌데 그냥 거의 의뢰하는 말이, 어떤 회사를 가든 어떤 복지 좋은 회사를 가든 분명히 너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연봉도 높고 막 수평적이고. 그 사람들조차도 회사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좋은 회사를 다녔나? 라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프리랜서로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낸 사람이니까 저는 좀 그렇게 좋은 회사를 엄청 다녔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중 뭐 네이버나 뭐 아니면은 뭐 카카오 막 이런 데를 포함 다 해서 불만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아니면은 중소기업인데 복지 너무 좋고 연봉도 안 밀리고 이런 회사들 꽤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는 되게 까다롭거든요. 사람 보는 게 까다롭고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제니퍼 소프트나 이런 기업 복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제니퍼 소프트에 지원해서 붙을 정도면 이미 딴 데서도 붙을 정도로 괜찮은 실력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병특할 때 제니퍼 출신 친구가 왔었는데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그러니까 저랑 제 쪽 전문가는 아닌데 데이터 복구 전문가였는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고, 아무튼 뭐 돈도 잘 벌었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통 좋은 회사 많이 가죠. 저는 인위적으로 학생들을 그 펌핑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1년 만에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시 공부하듯이 올인을 해야 이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좋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회사 가셔도 결국에는 불만이 쌓여요. 크고 작은 문제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뭐 컴퓨터 있으면 행복하게 돼서 컴퓨터를 샀어. 근데 컴퓨터 말고 다른 거를 좋은 마우스도 있으면 좋겠다, 좋은 키보드도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스피커도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모니터도 있었으면 좋겠다, 모니터는 하나보단 두 개가 나은 것 같다, 두 개보단 세 개가 나은 것 같다. 계속 인간이 욕심을 계속 추구하니까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존 기술에 대한 만족을 하면 발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새로운 요런 건 어때? 라고 새로운 걸 제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만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회사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만족스럽게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 내부에서 분명히 회사마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그 통계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그 고연봉자일수록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대요. 반대로 저연봉자일수록 회사에 대한 불만이 높지 않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연봉자 그리고 욕심이 많고 어느 정도 막 진취적인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더 만족할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팀노바 이제 구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 오퍼를 받고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로서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콧대가 좀 높아져요. 사람이 연예인도 카메라 마사지 받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제 뜨면은 점점 예뻐지고 점점 잘생겨지고 막 이런 느낌처럼 이제 개발자도 항상 이제 회사에 좀 러브콜을 좀 받다 보면 좀 약간 콧대가 좀 높아지고 좀 점점 재수가 없어져요. 저처럼. 저보다 더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뭐 보통 아닌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뭐 내가 뭐 진짜 막 구직자의 삶 뭐 이런 서름 이런 건 되게 신입 때 그때밖에 못 느껴봤고,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은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열심히, 그냥 물론 빡세게 일은 했죠. 날 새고 이렇게 일은 하겠지만 그런 어떤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개발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연봉을 높이고 싶어서 높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이쪽에서 뭐 8,000 준다는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럼 우리 9,000 줄게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협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일반인들이 보는 거 이상, 그 이상으로. 일반인들 상상 속의 개발자랑 실제 개발자의 삶은 너무 다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회사 가셔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걸 거의 진리처럼 깨닫고,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삶을 한 거의 1인 프리랜서로의 삶을 한 7, 8년 살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병특 회사 갔다 오고 해서 회사 생활은 약 한 10년에서 10년 정도 했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보다는 회사를 경험하는 거는 10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팀노바를 창업하게 되면서 이제 교육자로 이제 팀노바 회사에 몸담고 있는 게 지금 한 4년인데, 그 와중에도 스카우트 제의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팀노바 하고 있음에도 개발 의뢰가 제가 굳이 글을 올린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팀노바 통해서 만난 인연 중에서 이제 연락 온 케이스가 한 2-3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연봉도 되게 높았어요. 다 억대 연봉이었고, 제시하신 연봉이. 그래서 감사하나 이제 거절했죠. 왜냐면 팀노바 하나만으로 너무 피가 말린다고 그래야 되나?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간이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수평적이고 되게 좋았던 회사가 나중에는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1년 일한 지 1년 정도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다시 이제 그 팀노바 사무실 와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수료자인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나온 건 아니고, 그 회사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회사가 되게 수평적이고 빅데이터도 다루고 괜찮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친구가 놀라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수업 때도 그렇고 뭐 스승의 날도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웠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너 그때 처음에 그 회사 무슨 애착인형인가? 애착인형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개개인의 어떤 되게 그 센스나 이런 게 좀 있구나. 어떤 개개인의 좀 재미 같은 거잖아. 애착인형 막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애착인형 괴롭히라고. 막 이런 회사도 있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대표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센스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취업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본 세상은 나름의 빡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팀노바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이게 단순히 취업하고 끝 이렇게 백설공주와 왕자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발자를 데뷔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몸이 닿는 한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회사 관련해서 상담 온 친구도 있었고, 수료했지만 제가 꾸준히 서로 컨택을 하면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 본인들이 아쉬운 거죠. 전 별로 아쉬운 거 없으니까. 그렇지만 전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이 안 바쁘면은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수료자들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조만간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친구들이 얘기를 좀 해줘가지고 들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친구가 1년 동안 그렇게 다니고 나니까 되게 나름 이렇게 빡치는 게 좀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완벽하게 그 회사가 수평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까다롭게 보긴 하거든요. 제가 그 컨설팅 할 때도 얘기를 좀 잘 이렇게 보고. 근데 중요한 건 초반에 한두 달까지는 되게 좋은데, 근데 그 회사의 진실이 보인다는 3개월 걸려요. 좀 이렇게 둔한 사람들은 한 4, 5개월 걸리고. 그럼 대충 이렇게 보면은 회사 장단점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갔던 회사들 나름 다 괜찮은 회사였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니까, 어떤 회사는 뭐 A라고 하죠. A 회사는 제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 막 팀도 되게 어린 친구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저도 그때 이렇게 나이 많진 않았으니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이렇게 막 그래도 다 좋았는데, 그 대표님이 너무 짠돌이에요. 그래서 짠돌해서 연봉은 좀 낮은 거 알고 갔는데 연봉 인상폭까지 낮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올려줄 줄 알았는데 뭐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좀 불만이었고, 수평적인 듯 하나,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지향하나 구글을 지향하나, 사실상 보면 독재체제 뭐 이런 케이스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토론 같은 거를 이제 의뢰하긴 하는데 굳이 그걸 저렇게 해야 돼? 결국에는 결론은 뭐 트위터 따라하고 페이스북 따라하는데, 뭐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결국엔 대표 맘대로 하는 곳,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회의실도 정말 멋있고 엄청나요. 근데도 그래요. 그런 회사도 있었고, 또 어떤 회사면 어떤 회사는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연구소도 있고 되게 존나 멋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한 3개월 일하니까 겁나 권위적인 거예요. 복합적인 거예요. 이렇게 개발팀은 좀 덜 권위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도 권위가 있어요. 태도를 존나 보고요. 뭐 이런 회사도 있었는데, 반대로 완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꼰대 회사야. 그냥 딱 봐도 그냥 나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런 회사들, 뭐 그런 느낌이야 정말.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이렇게 있어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회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 수평이고 수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무기력한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프리랜서 하면서 제가 회사를 정말 많이 돌아다녀 보고 같이 이제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회사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모든 회사는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예전에 어디서 통계를 했는데 IT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 이직년이 2년에서 3년에서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회사가 가진 그런 뭐 안타까운 점부터 아니면 새로운 업종으로 이제 그러니까 같은 IT 업종인데 기술을 좀 바꾼다든지 이러면서 아니면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좀 있다는 거죠. 일종의 어떤 창작하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냥 어떤 회사든 결국에는 불만이 쌓인다.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쌓이니 창업을 하자. 창업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노트북 하나랑 좋은 동료 그리고 열정 이런 거 이런 말 하면 되게 꼰대 같죠? 그런데 사실 그거 진짜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꼰대들 말이 저 꼰대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말 자체는 되게 좋은데 지들이 안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꼰대들 말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자성어 엄청 훌륭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꼰대 중에 극강 꼰대 아닌가? 옛날 꼰대지. 초 옛날 꼰대. 아무튼 그런 꼰대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 자체는 참 훌륭한데 진리가 있긴 있어요. 저도 좀 옛날에는 그냥 싫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말 자체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자격이 없는 것들이 하니까 지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뭐 이중적으로 듣긴 해요. 이렇게 말 자체는 좋은 얘기는 듣고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무튼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저 회사생활 정직원으로 잘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의 평가는 보통 이게 주현씨는 되게 일은 참 잘하는데 일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태도가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한 2번 들어봤어요. 꼴보기 싫은.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다 이거지. 회사 생활에 약간 가식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 안방에서 뭐 내가 뭐 반바지 입고 막 맨발에 막 편하게 막 선풍기 쐬는 막 그런 느낌으로는 일 절대 못하죠. 서로 약간 자기 집에 있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꼬집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친듯이 가식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선을 잘 지키는 게 참 좋은데 아무튼 저는 좀 많이 가긴 했죠. 아무튼 저는 회사에서 사고 많이 쳤어요. 또라이에요 또라이. 또라이 소리 좀 들었어. 근데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뭐 그런 개성조차도 인정해주는 회사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회사는 결론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비슷해요. 대학교 만약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럼 학교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4년 공부, 막 2년 공부하고 나면 그 판타지가 다 사라지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현실을 딱 보는 거죠. 연봉이 높아도 똑같아요. 연봉이 높아도 불행하고 연봉이 낮아도 막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노력 대비 연봉을 많이 받으면 만족도가 높겠죠. 그런데 억대 연봉 개발자들 보면 진짜 잘하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공도 있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연봉 1억을 받더라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에 대비해 못 받는다는 느낌이 훨씬 지배적이에요. 만약 그게 만족스러우면 오래 못 간다는 거 아니면 진짜 친척이 사업하는 데서 그냥 인맥으로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오래 못 가요. 왜냐 기업은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바둑에서 그 짠 거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다시 아무튼 그 체스나 이런 거 보면 짰던 그 코스대로 히스토리 이렇게 추적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보라 그러나 모르겠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묘하게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뺑기 쓸 수 있고 일 안 하고 팽팽 놀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회사가 계산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쟤 잘라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고한 친구도 있었고 되게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그때 해고된 친구가 사고 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업무를 안 했어요. 3개월 가까이 업무를 안 하고 게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랭커가 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잘랐는데 되게 속상하죠. 그런 거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아무튼 제가 이렇게 바빠서 신경을 많이 못 써도 직원들한테 어느 순간 딱 보면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3개월에 이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로자도 그냥 처음엔 저도 와서 막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런 거 겁나 철학가가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회사 마음에 들지 않을 거니 이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지금 연봉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직을 하면은 보통 업무가 바뀌니까 연봉이 조금은 높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럼 연봉을 높일 정도로 내가 가치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그 얘기도 복잡하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모든 회사는 만족스럽지가 않을 경우가 훨씬 높다라는 것, 보편적으로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정말 회사가 마음에 드는 분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드는 분은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오히려 고연봉자, 능력자들이 보통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만큼 까다로운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로 일할 때는 일반인들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움, 일반인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중요하지 않아요. 앱 사용자가 이게 어떻게 최적화가 되고 이 앱이 이래서 막 편하고 이런 거 느끼는 거, 그거는 아주 간접적인 거예요. 하지만 뭐 프로페셔널들은, 저는 강의할 때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게 100을 표현하면 30을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표출을 해도 상대방은 30 정도밖에 못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보세요. 뭐 초밥 장인들이 손을 이렇게 차갑게 해가지고 초밥을 만드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발자도 어떤 내가 이직을 할 때 계속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알게 모른 노력들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돈만 보고 이 직업 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잘 되는 걸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되기도 힘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아무튼 뭐 말이 쓸데없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항상 갖추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항상 이직을 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해요. 평생 직장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에 58년 개띠들 얘기예요. IMF 막 이런 거 세대 막 있죠. 지금 58년 개띠들이 한 60대 된다던데, 이제 60세 된다 그러던데, 그런 시대는 경제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청년들보다 훨씬 유리해요. 하지만 지금은 초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셔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생각보다 힘들고, 넉넉한 삶이 살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소확행 하시면서 사시든가, 소박하지만은 확실한 행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팀노바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걸 지향하고 오신다면 저는 반대예요. 본인 혼자 소소하게 행복하려면 취미로 개발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로서 저희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계속 이직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무적 깡패 이런 개발자, 내공이 철철 넘치는 개발자, 요런 거 만드는 교육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잘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제가 목이 쉬어서 여기까지 할게요.